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어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14 번째 시간이네요. 14 번째. 음 많이 했어요. 14 번째. 14 번째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87쪽 보시겠습니다. 287쪽 보면 참굴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에. 참굴. 굴이 우리 몸의 DNA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보호해 준다고 해요. 굴에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타우린 이 자체가 프리 라디칼 즉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굴에는 시스테인이라든가 글루타치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드는 생리활성 물질인 펩타이드도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스테인하고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이제 성분이 있다. 우리 암세포를 보호하는 게 우리 글루타치온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굴은 암 환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죠? 굴은. 어 암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암이 걸리신 분들, 암과 투쟁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굴이 시스테인과 글루타치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드는 생리활성 물질 펩타이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굴은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굴소스는 굴에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생리활성 물질이 농축돼서 효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쪽으로는 크다. 어 288 쪽 보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이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7 명한테 하루에 3 차례씩 8일 동안 투여했는데요. 혈액 내 DNA의 손상을 측정해서 굴 추출물의 효과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굴 추출물이 DNA 손상을 무려 90%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혈중 수치도 50%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굴이 좋긴 한데 암 있으신 분들한테는 굴을 피해야 되겠네요. 그죠? 288 쪽. 후성적 효과가 있는 식품. 음식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DNA를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성적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DNA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런 후성적 효과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즉 외부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휴지기 상태에 있는 DNA 스위치를 이제 키거나 평상시에는 이제 활동하고 있을 DNA 스위치를 이제 끄는 방법이 있죠. 스위치를 이 키거나 끄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289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후성적 변화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메틸화라고 해서 DNA 가닥에 붙어 있는 메틸기가 일부 유전자의 활동을 차단해서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스톤 변형이라고 해서 히스톤을 돌돌 감은 DNA가 풀리거나 또는 감겨서 해당 DNA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발현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후성적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해로운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이로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능력이 있는 식품을 골라서 먹음으로써 체내에 몸에 이로운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DNA가 활성화가 되거나 해로운 DNA가 인제 비활성화될 때 몸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콩 후성적 효과 있는 식품으로서 첫 번째 이제 콩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콩. 콩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암을 굶겨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후성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유방암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역할은 종양이 커지지 않게 막는 거죠. 그래서 암의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제 발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건강 방어 체계 를 가 있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유방암 세포가 성장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젠 우리가 콩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미국에 있는 미주리 대학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 건강한 여성 34 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무작위로 이중 면검을 했는데요. 10일 동안 하루에 2번 콩을 고용량 또는 저용량으로 해서 섭취를 시켰대요. 어 그래서 콩을 고용량으로 섭취한 집단은 이소플라본의 한 종류인 제니스타인의 혈중 수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RARB2라고 해서 레티놀산 수용체 B2라고 불리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인제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이 RARB2라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 유방암이 발생했을 경우 이 유전자가 비활성화되거나 무효화 상태로 돼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메티라가 DNA의 특정 구역의 기능을 이제 차단하는 것을 이제 앞서서 언급이 됐는데요. 콩의 이사 콩의 이소플라본을 저용량만 섭취하더라도 종양 억제 유전자인 RARB2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종양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콩을 먹으면 종양을 더 많이 억제하고 암의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브라카라고 해서 BRCA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여성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런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보통 타액을 이용해서 DNA 검사를 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신의 브라카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타액이 보다 채취하는 데 쉬우니까. 이 브라카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브라카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브라카가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 암을 예방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라카 변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RARB2라든가 CCNB2를 포함한 다른 종양 억제 유전자들도 살펴보니까 같이 음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카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서서 우리가 언급한 RARB2라든가 CCND2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들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이것들도 함께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결론적으로 보면 콩을 먹으면 유방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DNA의 후성적 변화를 촉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주네요. 십자화과 채소 우리가 브로콜리가 대표적이죠. 브로콜리가 이제 십자화과 채소에 속하는데 이러한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가 채소가 몸에 좋습니다. 그 DNA 후성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브로콜리, 정경채, 청경채, 케일, 양배추들은 모두 설포라판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이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 내 63 개의 유전자 활동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양배추 등이 이제 좋은 효과를 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커피. 커피 콩에는 유익한 DNA 기능을 촉발할 수 있는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후성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인 RARB2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유방암 세포를 지닌 사람들에서 커피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클로로겐산이라든가 카페인산 두 가지에 노출시켰대요. 그랬더니 모두 DNA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도록 암세포를 바꿔 놓아서 암세포의 발달을 이제 저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도 이게 상당히 도움을 준다. 그리고 차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녹차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녹차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나죠. 녹차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EGCG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후성적인 변화로 종양 억제 유전자를 강화해서 암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익히 밝혀 드렸어요. 차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효능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도 있어요. 특히 녹차에는 GSTP1이라고 해서 글루타치온 S 전달 효소라는 천연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늘리는 후성적 변화를 유발하고 프리 라디칼을 중화해서 DNA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차는 약간 듀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듀얼 효과가. 강황은 우리 만 아랫줄에 두 번째 보면 강황에 들어있는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커큐민. 이 커큐민은 대장암과 백혈병의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후성적 효과를 촉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발한다. 녹차 좀 아까 이거 보면 녹차는 EGCG가 종양 억제 유전자를 강화해서 암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GSTP1이라고 해서 글루타치온에서 전달 효소로 인해서 천연 항산화 효소를 늘리는 후성적 효과를 유발해서 프리 라디칼을 중화해서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녹차는 약간 이중적이네. 암도 억제하지만 글루타치온에도 영향을 주네요. 글루타치온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네요. 이런 거 보면 녹차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는 또 이런 결과가 있네요. 암을 예방하는 거와 암 이미 이제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292쪽 중간 보시면 이제 있죠? 음. 글루타치온 전달 효소라는 천연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늘린다라는 거. 그리고 EGCG는 암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네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 강황은 아까 생리활성 물질인 이제 커큐민이 있는데요. 이 커큐민이 바로 대장암과 백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후성적인 효과를 촉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큐민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유전자에서 TIMP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손상을 이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TIMP가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있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이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침착이 돼서 혈관을 이제 좁혀 주는 걸 또 막아 주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장을 보호해 주고 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 방지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암을 예방하고 암을 방지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무려 세 가지의 후성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브. 어
허브는 대표적으로 이름난 허브로서는 이제 로즈마린산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지중해 국가들의 요리에 많이 쓰이는 인제 이름난 허브들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로즈마린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로즈메리에서 이 성분이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즈마린산은 바질, 마저린, 세이지, 타임, 페퍼민트 등에 이제 있는데요. 좀 연구를 해 봤더니 로즈마린산이 사람의 유방암 세포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돕는다는 사실도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294 쪽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식품.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DNA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 신발끈에 보면 신발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이제 그 캡 있잖아요. 이제 그런 캡이 바로 이젠 텔로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쪼금씩 짧아지는데요. 이 텔로미어에 대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DNA 보호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텔로미어를 이제 짧아지게 하는 것들을 이젠 방지해 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음. 여기 첫 번째 커피가 있네요. 커피. 커피 앞에서도 좋은 역할을 했더니 여기서도 좋은 역할을 하네요. 커피. 커피 이 세 번째 줄 보시면 카페인 때문에 카페인 때문이다. 커피는 카페인 때문이다. 알고 보면 커피에는 정신을 깨우는 것 말고 다른 효능을 갖춘 효능이 있는 효능과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커피는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여기 좀 보면 남성은 12% 여성은 7% 사망률을 좀 낮춘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소화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커피가 효과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그 장에 고농도의 커피 생리활성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어 이러한 카페인들이 텔로메어를 짧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대요. 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커피 마실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성인 5,826 명의 을 상대로 해서 커피와 카페인 섭취량을 파악해서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텔로메어를 길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물질들과 함께 작용하면 텔로메어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는 혈관 신생 억제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보면 간호사 건강 연구회에서 이제 여성 4,780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 텔로메어 길이 측정하는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3 잔이나 그 이상을 마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텔로메어의 길이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카페인이 심박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피가 심장병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조사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국의 요크 대학교 연구원들이 3,271 명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커피를 비교적 하루에 적은 양, 즉 하루에 1-2 잔 정도만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21%나 더 낮았고 2잔 이상 마셨을 경우에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음 참 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에서 카 이 우리 그리고 295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실험실에서는 카페인이 텔로메어를 짧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는 상황이 반대니까 실험실에서는 카페인이 텔로메어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짧게 만들어 준대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왜? 커피 이 자체가 카페인 외에 다른 생리 활성 물질과 합동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다른 생리 활성 물질과 함께 작용했을 경우에는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96 쪽 차를 보시겠습니다. 차는 텔로미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홍콩에 있는 중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자 976명, 여성 1,030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흔히 많이 섭취하는 열세 종류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결론을 한번 볼게요. 297 페이지 위에서 어 세 번째 줄 아니 다섯 번째 줄. 차를 마시는 것과 텔로미어 길이가 긴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 연관성을 보니까 여성들에게서는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근데 남성들에게서는 마시는 차의 양과 관련해서 하루에 3컵 이상 마셨을 때 3컵 이상 마시는 사람이 3분의 1컵 마시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에 대한 길이가 길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명으로 계산을 두드렸더니 5 년을 더 산대요. 커피를 마신 사람이. 참 신기하네요. 그죠? 차를 마신 사람이 5 년을 더 산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는 이제 녹차와 우롱차입니다. 우롱차.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인제 좀 연구를 해 봤더니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많이 짧아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문화권에서 있어서 여성들이 요리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두르고 고온으로 조리하고 식용유를 가열하고 매연에서 나오는 우리 냄새로 나오는 이런 매연들이 이제 텔로미어의 손상을 시키는 화학물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 텔로미어가 영향을 받는대요. 그래서 차로 마셨을 때 우리가 텔로미어를 이제 보호하는 효과를 그런 요리를 통해서 발생한 음 이제 이런 매연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것이 텔로미어에 대한 길이를 음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견과와 씨앗을 보겠습니다. 견과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갈산과 엘레그산과 같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298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 뭐 분석을 해 봤더니 견과와 씨앗류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길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견과와 씨앗이 10 그램 늘어나면 한 해 동안 텔로미어가 8.5 개의 염기쌍만큼 길어졌다고 합니다.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견과류나 씨앗이 어 매일 10 그램씩만 먹으면 1 년에 이제 8.5 개의 염기쌍만큼 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견과와 씨앗류를 매일 이제 밤주씩만 먹으면 노화를 1.5년 정도 늦추는 작용을 할 거라고 연구원들이 이제 여기 분석이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9쪽 지중해식 식단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